예. 지금 이 방송이 녹화되고 있는 중에 토론이 한창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토론 좀 보시면서 들어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오늘 토론하는 줄 몰랐어요. 모르셨고. 네. 역시 시알 못다운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어디 지방에 있다가 네. 저 급하게 좀 올라와서 오늘 하루 종일 좀 문명과 떨어져 있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 토론 좀 보셨어요? 저는 여기 와서 봤어요. 조금 보다가 보고 싶은 거는 정작 안 나오고 도리도리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패스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도리도리를 안 하고 이렇게 세상에 자기가 위아래로 자기 공약을 몰라. 자기 공약을 이러고 있어요. 아유 참. 야, 애잔하다 진짜. 어디 뭐 그냥 공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런데 우리 너무 기대했잖아요. 토론 뭘요? 언제 하냐고 도대체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좀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얘기. 아내는 대학 되고 난 다음에 뭐 좀 이런 얘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공약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지금 토론을 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충격적인 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 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8시서부터 10시 사이에 토론이 시작된다. 방송 토론 끝나고 기사가 뜨게 되면은 그냥 내 글을 갖다가 올려라. 이게 뭐야? 이미 저기 예정이 돼 있는 거. 그렇지. 이미 토론은 다 우리가 이겼다. 혹은 토론 아무 소용없다. 토론도 안 했는데. 무슨 내용? 무슨 내용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 내 계정을 올려라. 그래놓고 거기다가 막 또 추천을 올려놨어요. 이 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예요 이게? 이게 FM 코리아입니다. 여기도 다시 말할게요. 오늘 토론 이후에 여론 형성이 제일 중요하겠지? 그러면서 그냥 내 글을 갖다 올려오니까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 조작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김건희 녹취록 때 벌어진 거예요. 맞아. 기억해요. 김건희 녹취록 딱 오픈되는 그 순간에 이미 막 사방의 커뮤니티에서 오늘 보셨어요? 뭐 이런 거 올라온 거 보셨죠? 별거 없다. 별거 없다. 그냥 뭐가 별거 없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됐는데도 모두가 달려가지고 별거 없다로 기우제를 지내면 별거 없다가 되는 거야. 그걸 또 언론들이 받아 적어줘요. 그런데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의 정체는 뭐죠? 아니, 언론도 문제인데 그 포탈 네이버하고 다음이 살짝 개편이 됐더라고요. 예. 다음이 개편이 더 개악이 됐어요. 예, 저 네이버 안 보거든요. 무조건 다음 보는데 그나마. 예. 근데 다음도 네이버보다 더 심해요. 예, 아니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걸 노리고 신남성 연대라고 하는 데가 움직입니다. 어떡해. 이 신남성 연대는 여러분들이 정체를 뭐 어느 정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르죠, 사람들은. 예. 어떤 곳이냐? 신남성 연대 대표가 왕자라고 옛날에 활동하던 인간인데 안정권이 쫓아다니던 꼬붕이었어요. 안정권의 꼬붕. 안정권이 누군지는 아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정권이 누군지는 아시죠? 전 몰라요. 예, 안정권은 주로 막말과 욕설 방송을 하면서 특히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의 특정 인사들을 계속 공격하는 방송을 하면서 나중에는 계정이 폭파된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나 어떡해? 나는 신남성 연대 이 백인규 대표랑 저는 소통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페미니즘 관련해서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저 5.18 광주 학살을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했다라고 주장하고 다녔던 거 아세요? 그런 거는 모르고요. 저는 그냥 페미니즘 관련해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2030이잖아요. 이제, 저희 또래의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과거보다는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페미니즘 이슈가 사실상 더 저희들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페미니즘 이슈를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가 되던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푸나님께. 어떤 제안을 했느냐? 재밌는 제안이죠.
새가 날아든다에 진짜 페미니즘이라고 말하는 페미니스트와 그리고 저와 배은규 대표와 그리고 한 명의 남성 페미니스트와 그리고 사회를 한번 봐서 토론의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 그랬는데요. 배은규 대표님께서는 콜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성분 진짜 페미니스트라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나대는 분이 거절하시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저기요. 배인규랑 뭐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 자기의 과거를 세탁하고 싶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잖아요. 장영이랑 뭐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배인규가 지금 하는 짓들 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디스코드 뭐 공지를 할 테니까 다들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꽂아주는 데 가가지고 전부 개떼같이 글을 남겨라. 그러면서 특히 페미와 찍다리를 함께 공격해가지고 찌까리가 뭐야? 그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서 공격하고 다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그냥 몰랐어요. 악성 댓글 단위예요. 몰랐어요. 프로 네. 악성 댓글러네. 프로 악성 댓글 근데 이런 단위입니다. 분이 새날에 어떻게 나와요? 아니 왜요? 근데 저는 토론회 장은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새날에서 추첨을 한다. 네, 아니 저는 그 근데 토론에서 지면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예전에 헬마우스한테서 발렸거든요. 네네. 발리고 난 다음에 헬마우스 집을 찾아가가지고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토론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견해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열린의 장이 견해를 아니겠어요? 조두순은 죽여야 된다 근데 그러고 조두순 출소하는 날 찾아가가지고 그 위에 그 앞에 조두순 호송하는 차 위에 올라가서 차를 갖다가 박살낸 사람이에요. 이게 그것도 레벨이 돼야 뭐 하는 거지. 토론으로 몰라. 나는 될수 여기에 있을까요? 우리 이제 김평과 예. 그리고 오사춘기님과 이제 세대 차이도 좀 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예. 네, 저는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듯이, 네, 저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푸나님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세월호 광장에서 떡춤을 췄다. 예, 맞습니다. 시둥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부인이거든요. 근데 부인하고 그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거기서 했어요. 왜요? 세월호를 모욕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 같은 세대들은요 잘 몰라요. 이런 아니, 거는 모르는-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 그것 때문에 새날에 있는 것이 모른다고 그냥 초청해고 토론하면 그렇게 어떻게 하기는 좀 아니 네, 페미니즘 적절하지 주제로만은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눌 수 그러면 있다. 그 전두환하고도 경제 주제로만 이렇게 토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게 누군지 몰랐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토론하면 안 적절하지 될 것 같은 않은 그런 인사는 사실은 그럼 제 개인 예.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예 개인 방송에서 꼭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개개인들의 경험치들은 조금씩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개인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적 공간에서 어떤 행동들을 했고 그 행동을 통해서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며 그리고 공적인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네요. 사적으로야 뭐 이명박도 얼마나 자상한 아빠예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는 외국의 그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도 들어와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시고 이런 분 아닙니까? 얼마나 자상합니까? 자기 아들한테는 뭐 이렇게 편법으로 증여를 해가지고 지금 대부호가 됐잖아요, 아들도. 아 진짜요? 그리고 예전에 그럼요. 어렸을 때 그 히딩크 예. 옆에 가서 사진들 이렇게 서울시장일 때 네, 크게 찍게 쓰레빠를 하고. 끌고 와가지고 히딩크와 사진을 맞아요. 찍게 해주는 그런 네, 자상한 네, 아빠죠. 그런데 그 개인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적 공간에서의 어떤 활동과 영향력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자를 이렇게 소중한 마이크 앞에 이제 앉히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1500% 몰라요. 동의합니다. 제가 좀 리버럴한가 봅니다. 네. 어떨 때는 리버럴한 굉장히 부분하고는 특정한 틀리죠.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리버럴하시고 네네 또 그렇습니다.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단호하신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근데 그 밑에 악성 댓글을 달고 있는 분들이 쭉 몰려가서 가면을 쓰고 가해시 악성 댓글을 달고 있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고 있어요. 신남성연대 애들. 네 알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는 소통의 장이 열려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알고 짚을 것은 짚자라는 취지로 네. 저는 그런 소통의 장이 열렸으면 했던 얘기가 바람이요. 조금 엇나가는데요. 일단 네네.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여론 조작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게 좌표를 찍으면서부터 일단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불온한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충분히. 예. 그래서 이걸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 홍가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풀 운동이에요. 뭐 이런 식의 좋은 영향력을 네,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좀비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적절한 대응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사충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포탈이 편향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편향되는 거를 어떻게 저도 아무리 정화를 모시래도 진짜 뭐 똥인지 된장인지를 충분히 할 만한 나이가 됐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다 보면 화나는데 예. 그런데 이거를 정말 그냥 바쁘신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 정말 맞아. 관심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헐레벌떡 회사 가야 되고 회사에서 깨지고 또 깨트리고 뭐 직장생활 하느라 죽겠는데 예.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뭐 누구야 뭐 내 지금 집값 떨어지지 않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하고 예. 내 아이 학교 가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하고 이런 부분인데 예.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그런 개혁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나 관심 없는 사람은 몰라요. 맞아요. 당장 내 딸내미 학원비 얼마 들어가는지가 더 중요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래서 부분이라서 예. 열심히 이런 공간을 통해서 알려야 된다. 알리는 영역 중에 있다. 그래서 포탈이나 이런 데서 여론이 왜곡되고 있는 사실도 계속 알려야 되고 그래서 포탈이 맘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악성 댓글만 남기는 그래서 뭐 딱 들어가 보면은 10,000개 댓글이 있는데 그 중에서 9,999개가 악성 댓글만 남고 이러면 계정 영구정지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플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진짜 그래서 저는 그거에는 반대예요. 문제입니다.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지만 착한 방송, 딱히 정해진 주제 없이 막 하는 자유로운 방송, 센 방송 에세트로 9회 방송 시작합니다. 야, 벌써 9회입니다. 네, 벌써 9회인데 90회를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기가 많이 너무 빨리셨죠. 힘들어요. 예. 지금 같이 해주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사춘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를 잘 모르는 남자 오사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셀럽 중에 셀럽 홍가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날 가족분들. 오늘은 새날데이. 네,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가고 있는데요. 바른길을 옹골차게 걸으면서도 지저분한 것은 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안 되는 것은 꾹꾹 지려밟고 있는 새날의 이다나. 새날의 세나님 홍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 해오셨군요. 네. 거의 오늘은 아이돌스럽게. 소녀시대. 네. 이 네. 지금 에세트로의 소녀시대. 예, 네? 알겠습니다. 욕먹어요, 저. 아, 그래요? 안 그래도 다리 예. 사진 한 번 올렸다가 지금 완전히 예. 가루가 되도록 날려지고 있는데. 네, 뭐 그러나 그런 사진을 어쨌든. 왜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런 사진을 왜 올리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리 사진 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진을 왜 올리냐면 얼굴은 쌩얼이야. 그런데 나는 이 순간을 내가 뭔가 나의 예쁨을 얘기하고 싶어. 어디다 올렸어요? 주로 그래서 사진은? 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그런 게 내 거를 그런 게 왜 나오느냐. 여성들이요. 예. 그 강용석 그 불륜 사건에서도 왜 이제 수영복 다리 이렇게 찍은 사진만 올라갔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영장이나 이렇게 쌩얼일 때 여자들이 얼굴을 차마 셀카를 찍기는 싫어. 그런데 나의 예쁨을 표현하고 싶고 내 현재를 내가 남기고 싶단 말이야. 예. 그러면 그런 사진을 주로 찍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얘기 나온 김에 네네. 이제 홍가의 코너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이제 좋습니다. 이 프리토크를 앞에서 했으니까 네. 이제 소개도 다 끝났고 그러니까 네, 이제 네.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시죠. 오늘 어떤 이슈를 갖고 나오셨나요? 이슈라기보다는 최근에 저의 그 근황 예.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바로
따끈따끈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 나왔습니다. 예. 네, 어느 경찰서인지 또는 사건 번호가 누구이고 어떤 분이 이런 이제 그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블러 처리를 해왔는데요. 네. 요즘 이렇게 제가 연대하고 있는 조선일보 원우식 기자가 고소한 네티즌 상대의 고소 사건들이 이렇게 팡팡 불송치 보이시죠? 혐의 네. 없음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저기 가희선 쌤이 저걸 네네. 한참 도와주고 계셨죠. 네네. 제가 다 연대해서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받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대비해가고, 굉장히 그냥 법률적으로, 그냥 뭐 제가, 뭐 변호사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네.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제가 이렇게 1대1로 지금 저번에 왔을 때는 50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지금 120명이 되었습니다. 와, 120명이나. 네. 그럼 120명을 수를 한 거예요? 다 고소를 네네. 한 거예요? 120명을 제가 일일이 지금 다 1대1 대응 방법과 그리고 이제 지침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씩만 전화해도 그런데 또 좋은 소식이 있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어제 수요일, 오늘 저희가 목요일 방송, 녹화 방송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 화요일 날이었나요? 이재명 이제 후보께서 네. 사법고시 이제 부활론을 가지고 드디어 공약을 정식 공표하셨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중졸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고졸까지는 따자라고 해서 올해 이제 제가 검정고시 이제 보고 40패스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발달한 게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홈스쿨링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홈스쿨링이 발달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검정고시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 학력을 평가받고 그걸 인증받을 만한 그런 시험이 이렇게 존재하는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 중에 저는 딱 나는 했는데 나는 중졸, 나는 고졸 이렇게 딱 그 시험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GED라고 부르는데 그게 홈스쿨링의 굉장히 큰 산물이라는 예. 얘기를 좀 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중학교도 사실은 검정고시를 봐서 졸업을 겨우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고등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인문계를 들어갔어요. 예. 한 개만 틀리고. 예. 그래서 이제 다니다가 제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어서 제가 중졸로 남아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이제 우리 새날에서 먼저 스포를 하나 했어요. 역관광이 끝이 아니다. 네.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이제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이제 제가 사실은 그동안 여러분들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네. 만성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에 대한 그 신문 기사들은 스크랩이 가능하잖아요. 네. 얼마든지 변호인단에서. 네. 그런데 제가 저를 다룬 TV 프로그램을 사실 보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장혜영에 대한 불륜 사건을 폭로하면서 네. 다시 TV조선에 제가 다루어졌네요. 아, 그래요? 네네. 그 TV조선에서 이제 그 하나의 그 어떤 유튜브 방송인 것 같아요. 코너로 섹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TV조선에서 제 건을 이렇게 다루었는데요. 그것도 예고 방송 한 번, 본편 한 번, 두 번의 편성에 의해서 1.5만, 4.6만, 5만 정도 되는 거의 한 8만에 가까운 트래픽을 올린 이러한 TV조선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저에 대한 판결문도 취지를 왜곡하고 예. 심지어 제가 범법자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아, 어떤 그래요? 범법자가 됐느냐. 똥86 백과사전이라는 이 꼭지에서 다룬 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 어, 지금 TV조선에서 이런 네네. 걸 합니까? 네, 똥86 백과사전. 똥86이 뭐냐면요. 민주화 비하 네. 발언이에요. 맞아요. 네네. 이걸 그런데 TV조선에서 유튜브에서 대놓고 한다고? 네. 그런데 방심이가 가만 놔둔다고? 네. 그런데 봐보세요. 대단히 공정한 방송이야. 엄청나. 그럼. 아니 김어준이 니들한테 일베 새끼들이라고 하냐? 맞아요. 일베 백과조선이라고 방송합니까 TBS가?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대단하다. 제가 내가 뭐 똥팔육이다 이 개쉐리들아. 어? 그런데 아우 모욕 정말. 걸려. 그런데 홍가혜 씨 여기서 저를 딱 적시를 합니다. 네. 제 이름까지도 해서 지가 잠수사니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진도로 갔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실제로 다이버 라이센스가 얘가 있긴 하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당시에 유행하던 여성주의 진영에서 뭐 이 모든 것은 홍가혜가 여성이기 당하기 때문에 여성이다. 그래가지고 엄청 여성 진영에서 저를 도와준 것처럼 이렇게 네.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네. 김평도 사실은 MBN에 제 얘기 한번 했다가 얼마나 곤욕을 치르셨어요? 한 3개월인가 방송 방송 정지당이 정지. 됐죠. 그렇죠. 아, 근데 네. 그 예전에 나가셨던 네네. 방송. 그러니까 MBN에서 내가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전 방송에서는 MBN이 특종했다고 난리가 맞아. 나고 너무들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 방송을 할 때도 제가 옆에 있었어요. 맞아. 홍가희 씨를 갖다 맞아. 인터뷰할 때. 그래서 막 다들 우리 작가들끼리 야 저거 어떻게 인터뷰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잠수사를 섭외를 한 거야? 네, 네. 이러면서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하루 만에 그게 바뀌고 저에 이- 대한 완전 네. 마녀사냥이 시작이 됐죠. 홍가혜 씨를 공격하는 방송에 저를 앉혀놓고 공격을 하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예. 해드릴게요. 그랬는데 우리 김평이 거기에 대해서 뭐 저에 대한 완전히 편을 들었느냐 그게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네, 중립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한 현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으니까 조금 이 사람에 대한 개인사라든지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폭력을 가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냐면 그 홍가혜 씨가 주장했던 내용에 문제가 됐던 핵심 부분이 지금 구조를 안 하고 안 하고 있다는 있다. 거예요. 예, 예, 예. 지금 구조를 안 하고 있다고 폭로했는데 그 얘기는 홍가혜 씨 입을 통해서 방송을 탔으니까 그때 터졌죠. 홍가혜 씨가 터진 거지. 예, 본인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아니, 예, 예. 아니죠, 당연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네. 휴대폰을 통해서 그 진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불만을 통해서 유가족들의 호소를 통해서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공식화되지 않았을 그 뿐이에요. 얘기를 그런데 그 했는데 전에 그게- 제가 터뜨렸을 때는 사실상 550명의 뭐 잠수사가 예. 투입이 돼서 그런 식으로 막 지상 최대의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시점에 맞아요. 제가 먼저 가장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잠수사들이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지금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댔는데 지금 구조 활동 안 하고 있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그 전에 사실 예상 질문지는 그래서- 받았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 바로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저에 대한 마녀사냥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구조 활동하고 있다라는 해경의 공식적인 발표도 오늘도 뭐 잠수사들의 70여 명을 네. 현장으로 보내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상 제가 인터뷰가 터뜨리자마자 네. 보내는 척을 했고 가는 도중에 바지선안에서도 저희들을 굉장히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 있는 그런 분이 네, 그 다음에 네. TV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네. 우리가 다 이렇게 열심히 아니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말했고 정동남 씨가 뭐라고 정확히 네. 얘기했냐면 그 여자랑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뒤로 빠지더라 도망가더라 뭐 그런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 제가 인터뷰하고 나서 한 4시간 5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경에서 공식적으로 오늘도 70여 명의 잠수사들을 이제 사고 해역으로 보내는 등 저희는 지상 그 구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제 인터뷰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월호 가족분들이 들고 예, 일어나셨습니다. 맞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런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고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됐죠? 홍가혜는 죽일 년, 예. 홍가혜는 사적으로 사생활이 더러운 년, 그래서 잡아가둬야 된다. 그다음에 뭐 이런 바로 식으로. 김용호 씨가 또 네.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국민 완전히 사실을 국민의 말한 죄네. 예. 사실을 말한 죄. 그쵸. 국민의 어떤 진짜 완전히 역적이 되었을 시점이었는데 자, 저기 보세요. 네. 예. 아니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 그 오후 그 다음 날쯤에는 제가 저를 체포 한 해 만에 할 때였어요. 맞아요. 그럴 때 모든 패널들이 홍가혜가 거짓말을 했다. 홍가혜가 잘못했다. 홍가혜 관심종자다. 홍가혜 알고 봤더니 뭐 티아라 하양 사촌 등등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딱 이 말을 해요. 다른 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서라도 현장에 대한 인터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적인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한마디만 딱 했을 뿐인데 3개월 정지 당하셨잖아요. 그다음 그 예정돼 있던 그러니까 저는 고정 출연자였거든요. 맞아요. 고정에서 빠져요. 예전에 그 하얀 안경 테스트 지금 혹시 그러지 않으셨어요? 까만색이에요. 그때 모르겠어요. 예, 하얀테는 그,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저처럼 평론가들이 얘기를 해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럼요.
폰으로는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구조를 안 하고 있다는 아우성이. 그거를 평론가들도 다 받고 있었어요. 온갖 찌라시들이 난무하는데 그중에서 뭐 잠수사가 내려갔었는데 애들이 뭐 살아있었는데 구조를 안 한다는 등 이런 얘기도 너무 마음이 나오고 아프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전혀 취재를 하지 않고 잠수사들이 맞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와 맞아. 뭐 엄청나게 뭐 그야말로 이런 물량을 투자하는 것은 전례 없었던 일이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네. 뭐냐면 평론가라는 것은 결코 이제 자기의 사적인 견해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취재 기자만큼은 아니더라도 밝혀진 인과관계에 의한 기사들로 인해 이것을 적절하게 대중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 평론가라는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김성수 평론가가 그걸 함으로 인해서 정직을 당하는 부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정직이라고 얘기까지는 고정으로 있다가 고정이 다 빠진 거죠. 네네. 그런 이제 저희가 인연에 있어가지고 오래된 인연인데 우리 김평가. 그 전에도는 모르셨다고요?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그래요? 다만 메시지가 그 반박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요? 그냥 메신저로 공격한다는 게 너무 보였고 맞아요. 근데 아니 제가 그냥 선생님 근데 뭘 너무- 잘못해갖고 이거를 3개월 그냥 원칙을 얘기했을 뿐인데 보도의 원칙을 얘기했다고. 진짜. 보도 원칙. 저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걸 취재를 해서 사실인가 아닌가를 보도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그 말을 했던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네네.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같이 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두 분이 굉장히 이미 알고 계셨던 전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안 친했죠. 그때는 네. 아예 몰랐죠. 예, 전혀 아예 서로가. 몰랐나. 그런데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역관광은 이제 시작이다. 뭐 이제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그 당시에 TV 그런 거를 보겠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모든 잠수사를 총동원해서 1%의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생존자 구조 활동을 펼치기로 했으면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당시에 평론가들의 입장들은요. 에휴, 살아있을 확률이 1%도 안 되는데 그걸 뭘 이렇게 하고 그러세요? 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우익 평론가 중에 하나는 여기다가 쓸 돈이 있으면 딴 데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 세금 아깝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돈을 써야 되느냐. 그 당시에 사실은 그런 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현장까지 바지선을 타고 나가서 그 세월호가 마지막까지 침몰하는 그것까지 다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실은 텔레비전에서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다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세월호랑 전혀 없는 바다의 화면이 나오더라도 저는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은 그 조선일보랑 제가 6천만 원 승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승소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사였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은 하나도 건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TV조선에서 최근에 저를 또 다루네? 그것도 거짓말로 어떻게? 허위사실로. 어떤 허위사실까지 있냐면요. 제가 심지어 저는 가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요. 집에서 네. 저를 응원하는 팬들이나 이런 여성주의자들이 저를 엄청 응원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팬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후원금 받아가면서 그렇게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팔았대요. 그런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 이거는 자칫하면 식품 관련 위생법에 걸리는 위반이죠. 예. 네네 큰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적시하는 이러한 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역관광이 끝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스크리닝에 들어갔습니다. 네. 과거에 명예훼손법이든 모욕죄든 안날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3년이 3년. 네. 그리고 형사는 7년인가 10년이 있어요. 허위일 경우 7년, 사실일 경우에 7년인데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알게 되어서요. 싹 보고 있어요. 이제는 멘탈이 조금 괜찮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건데 이제 텔레비전, 이제 TV조선이 모든 저에 대해서 다뤘던 거 다 스크린 들어가서 고소 들어갑니다. 제보도 부탁드립니다. 네, 제보 부탁드립니다. 진짜 힘내세요. 정말. 표현의 자유, 진짜 표현의 얘기 자유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몰랐잖아요. 아니. 홍가희 씨가 누군지도 음. 모르고. 근데 제가 1회에 혹시 옛날 감옥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번 웃겼어요. 네. 근데 저는 근데 그때 굉장히 상처받았죠. 좀 상처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갑다 네. 이랬는데 내막을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보니까 김성수 선생님도 진짜 억울할 것 같고 너무 억울하죠. 그냥 이분도, 진짜 있는 얼마나 사실 황당해요. 근데 저는 뭐
그냥 나가던 방송이 하나 빠진 정도지. 그러니까, 예. 이 홍가희 씨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말도 안 되는 수모들을 겪고 결국은 다 아유. 무혐의 받았잖아요. 무혐의라뇨, 무죄. 무죄. 그리고 역강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표현의 자유를 똥팔육 백과사전은 지금 아니 그것도 저는 이걸 마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제가요, 죄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포기할 수 있었어요, 김평. 예. 김평도 알 겁니다. 그렇게 강압적인 또 그 심층적인 검찰 조사를 받으면 사람 멘탈이 너덜너덜해져요. 예, 그렇죠. 그냥 이 정도에서 내가 그래 미안하다 사과하고요. 그냥 집행유예 정도 받고 그냥 조용히 살면 돼요. 그런데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울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과연 누가 싸워왔느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무죄 받은 것까지도 자료화면 좀 보람 PD님 띄워주세요. 무죄 받은 것까지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 인터뷰도 표현의 자유가 맞나? 거짓 인터뷰하지 않았습니다. 저 오늘 봤어요. 이거를 스크리닝 하면서. 제가 거짓 인터뷰를 했나요? 지금 이 여자는 TV조선의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연일 가짜뉴스를 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궁금한 김미선이라는 게, 사람이죠. 저기 똥86 그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 있잖아요. 그 어떤 남자죠, 여자 예, 예, 아니죠? 남자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코지를 한 거예요? 방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범죄가 재판을 통해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만 무죄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데요. 예. 저의 그 세세한 판결문을 보면 상당수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요. 그리고 정확하게 사실로 정말 밝혀졌다는 네.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꼼꼼하게. 근데 사실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으면요,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적시하지 않아요. 예. 이것은 허위라고 볼 수 어렵다. 없다. 보기 어렵다.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과연 진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제가 정말 피를 토하도록 싸워왔는데, 표현의 자유가 사실상 뭔가요? 인간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과 감정의 전제임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에는 표현을 접할 자유까지도 포함이 되고 소통의 자유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상호작용, 소통이란 것은 정신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즉 인과관계 모든 것을 따져서 강제적이나 폭력을 가하지 않아야 마땅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강제적이고 사실이 아닌 것을 적시한다라는 것은 폭력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조선일보 원 땡땡 기자가 네티즌 상대 고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건덕지를 잡아가지고 이제는 또 시작되었습니다. 예. 가희 선생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저는 제가 이제는 혼자 할 지경이 돼서요. 네. 안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홍가희 씨가 또 조선일보와 함께 벌이는 그런 또 한판 승부. 전쟁을 한판 승부 이제 또 기대해 기대해 주시기 주십시오. 바랍니다. 제대로 승리를 해서 특히 언론중재법이 있었더라면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을 거거든요. 언론중재법으로 개인이 민사적 소송을 할 때 그것을 최대 피해액의 5배까지 산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지금 홍가희 씨 같은 경우는 그 피해액이 충분히 이제 산정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5배까지 맥시멈을 갖다 때려받기 시작하면 TV조선도 이제 이전에 6천만 원 정도로 끝나지 않게 되거든요. 조선일보였죠. 그때는 네. 기사만 했으니까. 그게 뭐 최소한 뭐 몇억 단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플 수가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6천만 원을 제가 판결 받았지만 사실상 소송 비용은 2억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이게 아이고야. 정말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송도 자본주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박영수 해서 특검 같은 사람을 변호사로 써야 기소가 안 맞습니다.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는 표현의 자유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제 뭐 사실상 이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는 그냥 세우더라도 제가 진짜 촘촘히 변론할 수 있는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또 한 번 끝까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사춘기님, 어떤 이슈를 갖고 오셨나요? 예, 오사춘기의 픽. 오늘은 선거 때문에 정말 관심이 이렇게 저 밖으로 밀려난 것 같아요. 자, 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예. 내일 시작됩니다.
벌써 내일. 내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이거 방송 나갈 때는 맞아요. 벌써 시작이 3일 됐네. 네, 맞습니다. 음. 한 일주일 정도 인터벌로 우리가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 그때 되면 이제 막 응원하고 있고 막 그러겠죠. 예. 그런데 지금 하계올림픽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등교를 하고 딱 보는데 저희의 이제 운동선수의 꿈은 이렇게 태극마크를 다는 거잖아요. 단복을 쫙 입고 학교 체육관 앞에서 단체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북경 아시안 게임 그 말 그대로 국가대표 선수들 선발된 선수들이 예. 야 그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등교를 하면서 아 정말 너무너무 부럽다. 야 저 사람은 꿈을 이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예. 잘 아시겠지만 제 아이도 동계 스포츠를 좀 시켰어요. 처음에 피겨 스케이팅을 좀 하다가 내가 아이스하키 선수로 이제 전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오늘도 저한테는 좀 약간 가벼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예전에는 올림픽을 하거나 월드컵을 하거나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 비디오 가게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네. 알바계 구글입니다. 구글. 알바계 구글. 정말 비디오 가게 같이 편한 알바를 정말 접해보지 못했어요. 네. 예, 정말 그때 되면 파리를 날려요.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전부 다 거기에 있어갖고 올림픽이나 예. 아시안 게임이 있으니까. 예, 맞아요. 예전에 이제 그 북경 올림픽 할 때 어땠냐면 야구를 전승으로 이겼고 그때 박태환이라는 슈퍼스타가 예. 수영을 뭐 바로 어저께 일 같죠. 그렇죠. 2008년이에요. 2008년에 우와. 중국은 8이라는 숫자가 정말 행운의 숫자라서 예. 8월 8일 날 올림픽을 했어요. 예. 8월 8일 8시에 개막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종목도 늘려서 저 김건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토론할 때도 1월 31일 술시 항상 양자 토론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또 종목도 원래 26개인데 2개 늘려서 28개. 그러니까 지들이 오히려 중국 같으면서 뭐 누구랑 친중국이래. 8월 8일 8시 28개 종목으로 예. 1등이 그 당시에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구죠? 누구예요? 중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걔네들이 하니까 뭐 당연히 예. 중국이 하지. 자, 혹시 동계올림픽 마스코트가 뭘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 이번 예, 동계올림픽 이번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이번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 모르겠습니다. 뻔하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판다입니다. 판다. 근데 그때도 판다였지. 지난번에 판다였는데 예. 그때 마스코트가 5개나 나왔어요. 물고기, 예. 판다, 예. 불, 영양, 예. 제비, 맞아요. 하늘, 땅, 불, 뭐 이런 걸 전부 다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때만큼의 감동이 지금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가 이제 월드컵은 이제는 정말 그 세계적인 정말 열광이잖아요. 아니 근데 주제가 뭔데 이렇게 사설이 긴겨? 아니요, 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수 선생님께서 불만이 있으신 건 알겠는데 예. 저는 오늘 올림픽 얘기를 하려고 나왔어요. 예. 저의 오늘 픽은 예. 올림픽이고 올림픽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심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관심을 관심을 좀 끌어보고 가져달라. 그래서 가져달라. 이렇게 이게 해서 숨겨져 있는 뉴스다. 숨겨져 있는 뉴스다? 숨겨져 있지는 않는데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올림픽이 앞으로 이제 내일 이제 개막이 되고 예. 앞으로 그렇죠. 이런 지금 모르셨잖아요. 뭐 지금 뭐 그 진짜 이번에 야 그런데 진짜 마스코트가 판다라는 것도 내가 모를 모르셨고, 정도니까 너무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네. 예, 지난번에 무슨 올림픽 1등이 누구였는지 모르셨고 근데 아, 그럼 당연히 저한테 중국이 이렇게 하면 중국이지. 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라고 공격을 하시면 자자자.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예, listen please. 예. 저 올림픽이 그러면 저기 얼마나 열릴까요? 17일. 보통 예전에 한 보름 정도 했었는데 예. 지금은 종목이 좀 추가돼서 요번에 또 18일을 또 열려요. 18일. 어. 또 팔자네. 예. 이런. 그래서 뭐 이런 18. 아이. 7종목 뭐 109개 뭐 저 금메달 네. 놓고 이제 하는데 이제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뭐 이런 데는 이제 보이콧을 했는데 저는 보이콧했다고 그래서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정치적 보이콧이라고. 그러잖아요. 러시아 선수단 이런 식으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 그냥 말 정치적 그대로, 보이콧. 예. 그거는 그게 무슨 뭐야? 얘기냐면은 사절단 정도 안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 정치인들 중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원수를 대신하는 사람을 안 보낼 뿐이다. 그렇지만 선수들은 다 그 자기 나라 국기 다 걸고 나가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쇼죠. 예, 맞아요. 예, 그냥 맞죠, 나 진짜. 중국이랑 사이 안 좋아, 삐졌어. 그리고 뭐야.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어. 그냥 다 하고 나는 아빠는 못 가니까 엄마부터 애들은 다 가, 삼촌까지 다 가, 이런 느낌이죠. 예. 지금 뭐 솔직히 외교적인 것보다도 중요한 건 이렇게 선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예. 올림픽의 그럼요. 꽃은 선수 아닙니까?
예, 거기서 이제 정말 찬란하게 좀 경쟁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순간인데 이번 올림픽은 3개가 없대요. 산무 올림픽이래요. 뭐냐면 관중이 있을까 말까 했는데 결국은 안 받는 걸로. 진짜? 네. 아니 관중 있게 한다고 뭐 그거 3주 전, 2주 전까지 계속 끌다가 관중을 참여시키겠다. 우리는 방역이 완벽하다. 그러다가 결국은 관중 노 해서 없이 관계자 및 그 공무원들만. 그런데도 30%가 찬대요. 그런데도 30%가 최대 50%가 찬대요. 50%가.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개인 휴대폰이 없답니다.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킹할까봐. 그러니까 그런 미국 FBI에서 거기를 이제 깔게 돼 있나 봐요. 자기 휴대폰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위치 추적 같이 그 뭐라고나 할까 그 코로나를 갖다가 좀 이렇게 트레이스 우리나라도 앱을 깔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조심해라. 가능한 한 네 핸드폰을 들고 가지 말고 그냥 템퍼러리를 쓰는 임시 핸드폰을 들고 가서 올림픽 때만 딱 쓰고 버려라. 중국으로 정보가 빠져나가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개인 휴대폰이 없는 올림픽이 될 수도 있다. 개인 휴대폰이 없는 올림픽이 될 수 있다. 또 세 번째로 동계올림픽인데 되게 희한한 게 베이징에 눈이 없습니다. 그렇죠. 눈. 아주 소수 지역만 눈이 오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진짜 1mm, 2mm 정도고 눈이 없고 전부 다 인공 눈이죠. 그렇게 돼서 눈이 없고 휴대폰이 없고 관중이 없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 것도 하나 있어요. 요번에 103명이나 그걸 선언을 했대요. 그 GLBT라고 하나, LGBT라고 하나?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예, 그거를 나는 게이다. 난 트랜스젠더다. 라고 이렇게 어나운스먼트를 하는 게 103명이나 된대요. 네, 커밍아웃 한 사람들. 네, 그렇게 돼서 이건 굉장히 그것도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큰 뉴스라고 생각을 좀 해요. 사실은 중국에서는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불이익들이 좀 그렇죠. 예상이 되거든요. 대단하죠. 한국에서도 불이익을 받지만 그거에 한 10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일단 그렇고 예전에 좀 웃긴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면 그 줄다리기, 연날리기, 밧줄 타기, 잠수 오래하기. 여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올림픽 정식 종목 됐죠? 올림픽 종목이었어요. 옛날에 정식 종목이었대요. 예. 이게 무슨 대포 쏘기. 이게 올림픽 종목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재미없고 뭐 하면서 좀 위험하고 대출을 시켰고 그다음에 88 올림픽 때 가장 생각나는 게 그렉 로가니스라고 이렇게 플랫폼 경기하고 수영에서 다이빙 경기 이게 스프링보드가 있는데 이게 1m, 3m, 5m고 이거는 7m 아니 5m, 7m, 10m가 플랫폼이에요. 근데 3m 다이빙을 하는데 이렇게 턴을 돌다가 사람이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 스프링보드에. 그래서 머리가 쭉 찢어져서 물속에 들어갔는데 피가 쫙 퍼진 거예요. 그거 갖다 막 진행요원이 막 닦고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HIV 보균자. 큰일 났어. 알고 보니까 에이즈 환자였던 거예요. 어떡해. 그거를 우리나라 알바생이 제가 88 올림픽 때 기술을 했습니다. 운동하는 애를 모아가지고 거기 가서 진행요원을 좀 시키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 HIV 보균자였던 거예요. 대단하죠. 88. 내가 태어난 해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정말 저는 이렇게 저는 진짜 몰랐던 얘기예요. 제가 태어난 해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국가대표가 8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5.18에. 그런 거야. 역사적으로 배우지만 올림픽까지 누가 관심을 가져요, 사실. 정말 뭐 이런 말이잖아요. Representing Republic of Korea. 그러면 뭐 나라를 대표하는 이거죠. 국가대표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 가슴이 되게 많이 떨려요. 뭐 전 제 딸 때문에 태능에 이제 좀 실어 나르고 막 그래야 부모니까 거길 갈 때마다 정말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나보다 더 땀을 많이 흘린 자 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라는 그 구호가 있어요. 좋다. 이게 감동적인 방송이 여기에 어울리나요, 근데? 지금 지금은- 센 방송인데? 지금은 올림픽을 알리는 그런 방식이라서. 아니 본인이 무슨 올림픽 홍보대사야? 아니 근데 저는 이런 무슨 스포츠 해설위원 같아.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같이 이렇게 정치를 잘 모르고 어설프게 이걸 갖다가 무슨 하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저게 뭐죠? 예. 이 사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센 방송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 때 센 방송은 사실상 저의 이미지 때문에 넣은 이제 그 양념이었대요, 분하님께서. 근데 에세트라가 기타 등등이잖아요. 예. 사실 저희가 정치 주제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자유로운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사실 이 방송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올림픽 네. 얘기하면 안 네, 돼요? 네. 아니요, 너무 아니에요. 좋은데요. 올림픽 얘기 왜 너무 저를 이렇게 좋은데 싫어하세요? 나는 예. 딴 게 아니라 음. 올림픽에 얽혀 있는 그 뭐 복잡한 그 정치. 나라와 나라의 정치, 아. 저는 뭐 그거를 설명할 네. 역량이 안 돼요. 네. 아니 그런데 저는 국가 간의 아이고, 역량에 너무 대해서 좋은데? 안 된다고 예전에도 잘 모른다고 분명히 네. 저의 근데 저희 코드는 방송에서 이제 저희 이제 대선 끝나면 여러 가지 다룰 텐데 네. 섹스 얘기도 자유롭게 하고 그건 좀 가해 부담스럽죠. 왜요? 아니요, 저는 푸나님이 저한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네. 여기에다가 센 방송을 넣었는데 그냥 기타 등등의 얘기들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새날의 2단 방송이에요, 네. 이게. 알겠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근데- 갖고 있는 주제를 그런데 저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요즘에 근황 하나 알려드릴게요. 뭘요? 저 연애 시작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네. 푸나 아니 근데 사생활에 대해서는 서로 방송에서 아니, 얘기하지 그런데 않기로 해요. 푸나도 그렇고 김평도 그렇고 지금 반응 너무 웃긴 거 알아요? 뭐가요? 옛날 연애한다 그러면은 저는 싱글맘이잖아요. 축하한다 막 이래야 되는데 푸나나 김평이나 2주 전에 헤어졌다며. 아니 2주 아니고 2달 넘었어. 아, 네. 관심 없거든요. 네? 아니 3달 됐어. 근데 푸나도 이런 관심 없어요. 푸나도 뭐라는 줄 알아요? 또? 또? 자, 돌아가서 예. 제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네, 잘라주세요. 제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김연아 그러니까 올림픽을 대표하는 특히나 동계올림픽을 대표하는 그 선수가 김연아 선수잖아요. 네. 김연아 선수가 되게 심플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 나와서. 음. 저는 단 한 번도 야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와. 그 말을 잠깐 듣는데 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체중 조절 좀 해본 사람으로서 네. 왜냐면 개체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개차를 통과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이거든요. 예. 근데 어린애가 단 한 번도 야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씩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 짧은 토막이었어요. 저는 그때 진짜 억장이 좀 무너졌어요. 정말 특히나. 국가대표가 되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진짜 얼마나 이 어린애들이잖아요. 20대, 10대부터 그렇게 돼서 보통 40대가 국가대표가 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약간 10분은 좀 알겠는데 40대 국가대표였던 분이 기억났습니다. 돌아가셨던 그 탤런트이자 또 뭐 사격 이런 거, 선수였던. 예, 뭐 네. 크레이 사격, 네. 거기에 맞는 거겠죠. 골프도 이제 그럴 수 있고 볼링도 그럴 수 네. 있겠지만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배드민턴 선수도 얼마 전에 40대 40대 국가대표 탁구 선수도 40대 그러니까 종목마다 출전했었죠. 예. 종목마다 약간은 예. 예, 좀 그 특성이 있겠죠. 뭐 바둑 요즘엔 뭐 아시안 게임 바둑도 있고 막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여간 정말 이미 챔피언이고 우리나라 선수도 이번에 좀 약간 기가 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왜? 그래요? 왜냐면 그 금메달이나 이런 목표도 좀 하향되고 뭐 심 심석희 선수 이런 그런 사건도 좀 있었고 아, 아. 우리가 또 금메달을 예상하는 게 거의 이제 그 쇼트트랙이잖아요. 여하간 저는 이미 뭐 챔피언이라고 보고 잘 싸워서 이 기세로 이겼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이기고 예. 선거도 이겼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제 얘기는 맞습니다. 오사춘기의 픽 올림픽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진짜 저는 이 오사춘기님이 이렇게 그 스포츠 해설가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게 의외예요. 솔직히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심석희 건 이런 것들 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고 그리고 센 그런 그 직설들을 갖다가 그 스케이트 저 협회 특히 그 쇼트트랙 협회 쇼트트랙 협회가 사실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선수들이 피해를 입은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날카롭게 좀 까주실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안 하시고 모두가 다 모르겠어요. 저는 화기애애하게. 저는 이렇게 직접 이제 운동을 해보고 이렇게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어봤거든요. 네. 있어본 사람으로서 완전 이해해요. 저는 연맹도 이해해요. 완전 아. 이해해요. 연맹 나쁜 사람 같죠? 이해해요. 이해 나도 돼 이해돼. 네. 제 친구 딸이 쇼트트랙 그 상비군이었거든요. 네네. 그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하셨어요. 예, 겁나 맞았거든요, 걔도. 그러니까 맞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선출이다 보니까 맞는 거는
얘기를 안 해 더 이상 뭐 몇 대를 더 맞아. 맞았다. 숙소 가면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죠. 근데 보세요. 예전에 윤복희가요. 윤복희 아시죠? 예. 공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왔어요. 예.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예. 지금 미니스커트 다 입고 다니잖아요. 예. 저는 이거를 한꺼번에 확 바꾸는 게 가능한가? 왜냐면 맞으면서 운동을 하면 또 때리게 돼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거는 10분이 이해돼요. 근데 코치가 어떠냐면 저도 예전에 운동 가르치다가 두드러 팼어요. 저를 욕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기록이 나와요. 때리니까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시합 나가서 진짜 얘를 달콤한 유혹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합에 나가서 얘를 두드러 어떻게 패니까 자백을 하더라. 똑같은 거잖아. 예,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근데 이게 줄어들고 있는 거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협회도 이해하고 선수도 네, 이해하고 뭐 어쨌든. 감코도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맞아요. 똥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지 섹스피어가 나올 수 있게 내가 나오고 예. 그런 두뇌에서 때리지 말아야죠. 맞아요. 네. 섹스피어도 제 딸이 피겨를 그만둔 거는 구타 때문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아빠로서 그런데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요. 네. 다 저의 역량은 여기까지니까 너무 많은 걸 아니요, 바라지만.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항상 오사춘기 픽이 좋은 게 뭐냐면 항상 갈등 야기를 하고 색깔론으로만 치닫는 현 사회의 토론의 장악도는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네, 균형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웃겨보려고 한 거니까 네. 불편해하지 마시고. 네, 예. 불편합니다. 자기는 직설 막 날리면서 나는 불편하고 네, 아버지라고 이거 봐, 여기서 네. 또 직설 날리는 거 봐. 아니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라고 맞아 그러고 홍길동이. 아니야. 쌍욕도 할 줄 자, 알아야지. 알겠습니다. 뭐 정보성 여기까지. 이제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지금 게스트가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네요. 그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한 장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세상에 털다가 이재명이 혼자 다 먹을 리도 없는 샌드위치 30개로 난리다. 최은순 23억, 김건희 33억, 샌드위치로 하면 도합 176만 6,600개. 이게 이제 댓글에 달려있는 그런 반응들이에요. 물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응들을 모아놔가지고 이런 반응들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조작되어 있는 댓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순수한 지지자들의 그런 마음이 표현된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갖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또 김혜경 여사하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새로운 버전이 올라왔는데, 그게 법인카드로 샌드위치를 사서, 이재명 후보가 워낙 샌드위치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샌드위치를 사태까지 날라서 그래서 이거를 이재명 후보를 먹였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한 번에 사서 날른 샌드위치가 30개야. 어쩌라고? 아니 어쩌라고란 얘기하기 전에 좀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선 30kg 어떻게 먹어요? 샌드위치 30개를 혼자서 어떻게 먹죠? 무슨 저기 강호동도 아니고. 진짜. 저는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저 법인카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쭉 한번 오다가 올려주세요. 봤는데 잠시만. 예, 맞아요. 제목만 보면 예. 무슨 법인카드를 유용을 해서 예. 말이. 완전히 이거 가지고 소고기 사 먹고 무슨 막 이런 걸로만 저는 보였어요. 근데 그렇게 나중에, 몰아가고 있는 거죠. 예, 곰곰이 기사를 보니까 별 상관이 없어요. 5급 공무원하고 7급 공무원하고 얘기 안 싸운 거야. 예. 그런 거 아니었나. 예. 5급 공무원이 계속 7급 공무원을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이였고, 그래서 그 사람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서 나도 경기도 공무원이 됐구나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맨날 자기한테 심부름을 시키니까 빡 돌아가지고 5급 공무원을 깐 거야. 예. 이 상황에서 김혜경 씨가 연루됐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고 이재명 후보가 연루됐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는데, 그 증거를 또 그분 한 글자 갖고 이재명이 주인이다를 만들던 그 버릇 개 못 주고 계속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어이없는 뉴스란 거예요. 그걸 또 원희룡이는 이렇게 이재명 샌드위치 이건 또 뭡니까 그러면서, 너는 그 좋은 머리로 학력고사 1등 했던 머리로 생각해봐. 혼자서 30개를 어떻게 처먹어 그걸 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거 사택으로 가져갔지만 이게 거기서 무슨 모임이 있었나? 예, 뭐 보좌관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회의를 했다거나, 그 아침에 늦게까지. 그렇게 조식으로 뭔가 이거 선택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법인카드로 쓰지, 그럼 뭘로 씁니까? 근데 법인카드로 샌드위치 사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이걸 30개를 쟁여놓고 먹었다는 겁니까? 샌드위치 이틀만 지나면 냉장고에 넣어놔도 쉬어요. 샌드위치인데. 빵이 무르죠. 이렇게. 예. 네, 소스에. 물이 생기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 아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어렸을 때 사과가 너무 없어가지고 썩은 사과를 24개를 한 자리에서 먹었다고 하니까 샌드위치도 30개를 한 자리에서 먹을 줄 아는 거야 지금? 이걸 팩트체크도 안 하고 기사랍시고 막 써가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게? 왜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니까 이런 거 쓰는 거지. 그리고 진짜 골 때렸던 거, 이 기사 나오기 바로 직전에 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아니 법인카드로 아들의 그 병원비를 냈더라 257만 원을. 근데 내가 법인카드를 써본 사람이잖아. 공공기관에서. 본인도 법인카드 써보셨죠? 네네. 예. 네. 그런데 3개월 할부로 찍혀 있어. 법인카드로 3개월 할부가 됩니까? 거기 신용카드? 아니요. 법인카드는 법인카드로 법인카드는 그 밸런스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죠. 못 써요. 할부가 네. 되지 않는 카드가 법인카드예요. 법인카드는 일시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할부로 찍었다면 이건 무슨 카드? 그냥 뭐 개인 카드거나. 경기도에 네, 마크가 네. 찍혀 있는 경기도 개인 카드. 공무원한테 발급되는 그냥 은행 카드인 거예요. 신용카드. 근데 이거를 무식하게도 법인카드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얘네들이 제정신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언론이 계속 이제 선거가 사실이나 진실보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부러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걸로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박살내지 않으면 이거 하루만 지나면 진짜, 야, 이재명은 법인카드 갖고 아들 뭐 병원비도 내줬대. 그런데 이재명 이름이 찍혀 있던데 이런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이재명 이름이 찍혀 있지 당연히 개인 카드니까. 당연하지. 근데 저는 김평 이거를 우리끼리 얘기 안 하고 밖으로 얘기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이 새날의 방송을 타고 밖으로 나가지 네, 않을까. 열심히 내보내고 있죠. 아, 최선을 그래서 얘기를 다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저 이걸 짤로 만들어 주세요, 푸나님. 뭐 이 얘기를 하고 우리 또 방송 짤 안 김성수 만들던데. TV인가? 네. 거기서도 말씀하실 거고. 예, 저는 이제 내일 예, 방송에서 홍가희 TV에도 말씀하실 완전히 거고. 이 부분을 한 꼭지로 다뤄갖고 얘기를 할 생각인데,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하고 사실관계를 조금만 들어가서 보면, 아니 기자들도 법인카드 쓰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부장님한테 그냥 물어보면 알잖아. 법인카드 할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들 사실관계 파악하고 중요하지 쓰는 게 않으니까. 어디 있어요? 일단 질러고 보는 거지. 사실관계 예.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선거는 인식이니까 이딴 식으로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선거 개입이지 뭡니까? 당연하죠. 언론사가 선거 개입을 하고서 자기는 정론을 갖다 보도하는 그런 공공의 사명을 다했다고. 그러면서 YTN 변상욱한테 무슨 편파 방송이라고 하면서 11명이 원성 좀 높이지 마. 11명이 지금 성명을 내보낼 때야? 그러니까 그 11명 중에서 3명은 내가 과거가 어떤지 알거든요. 진짜 짜증나. 한 사람은 자기 후배한테 아니 너 성질 좀 내지 그러니까. 말라고 아니, 하지 마요. 그게 아니라. 아니 이거 성질 날 만한 거 아니, 지네들이 그래서. 룩,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 어디요, 겹쳐? 이걸 들으면요. 아, 들으면 귀가 짜랑 울려요, 진짜. 네, 이걸 알겠습니다. 청취자 입장에서 네. 저는 아니 방송 다 알겠어요. 듣거든요. 지네들이 지금 언론 개입을 하면서 사실상 지네들이 언론이 지금 정치 개입을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요. 누가 누구의 편파 방송을 한다고 변상우 대기자한테 지금 그 그래서 난리를 치고 거기서 진짜로.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김종균인가 하는 그 기자는 아이씨.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나와서 들어오실 때 이렇게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하고 패션 외교를 찬양해가지고 미치는 거지 진짜. 그래가지고 정치부장이 된 사람이 있어요. 본인도 지금 그렇게 잘린 거예요. 네. 진보 스피커였던 MBN에서 종편에서 네. 유일하게 지금 투쟁하셨던 그 당시에 분이셨는데 자르기 시작하고 나서 진보 스피커 다 죽었잖아. 황희도, 변상욱, 김어준 지금 다 그렇게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날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자기 후배 기자한테 우리 마누라 업체에 저 홍보 기사 좀 장난하냐? 써달라고 청탁한 놈이 있질 않나. 장난하냐? 그리고 여자 후배들을 데리고 전부 저기 뭐예요? 그 성소수자들이 나오는 클럽에 데려가가지고 노출을 하는 그런 공연을 보면서 성희롱적인 상황을 만들었던 기자가 거기 있어요. 아, 그런 진짜. 기자들이 변상욱 기자한테 너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뒤질래? 그러니까 이게 팩트야. 뒤질래? 진짜 쳐맞아야겠네. 참혹하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기자들이 아니라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얘네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고요. 지금
이 문제를 자꾸 키우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봅시다. 갑질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들인지. 원희룡 자기 마누라한테 월 600만 원 계약직 채용을 했어요. 제주도에. 제주 교육청에. 대단하지. 이게 갑질 아닙니까? 그리고 김용남은 행사장에서 홍보 영상을 미리 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따였어요. 아니, 그리고 김용남이 깐 거예요? 예, 김용남이 조인트를 깠다니까 달려와가지고 조인트를 깠다고. 아니 저기 최민희 의원이랑 같이 나와서 항상 해서 그러니까 뉴스공장에서 그렇게 조롱을 했던 인간이. 무슨 저기 토론도 아니고 맞아. 사람 그 신경질만 나게 하는 그 양반이죠. 예. 13개월 동안 욕 때문에 괴로워서 그만둔 보좌진이 7명에서 8명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도 사과 한마디 안 했습니다. 대단하다. 왜 인정하는 순간 이게 더 대서특필될까 봐. 고성을 지른 적은 있어도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딱 잡아떼고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던 그런 멘탈 갑인 사람이 이자예요. 대박. 검찰 출신. 그리고 그다음 주유비만 5,700만 원 쓰신 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인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시간 동안 5,700만 원을 쓴 거예요? 1년 동안 1년 아니었어요? 예. 한 달에 500만 원 쓴 거야. 그렇지. 아니 500만 원 잠깐만 나 지키는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때 1,200원인가 진짜 이해가 안 그랬을 텐데. 되는데 1년의 시간 동안 예. 5천 5,700만 원의 주유비를 썼는데 이거 당연히 카드깡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카드깡이다라고 하고 취재한 사람이 없어요. 기자들이. 너무 지금 이 언론 뭐 하는 거니 진짜. 뭐 하긴. 이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거지. 뭘 기울어져요. 대박. 직각. 5,700만 원을 받은 자를 취재하지 않는 기자가 10번을 했다고 뭐 주장을 걔네들이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거 A라고 하는 직무유기 자가. 아닙니까? 직무유기죠. 국세청은 뭐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건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대요. 왜요? 그냥 자기가 쓰는 범위, 금액 총액 안에서 버카 형태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유비 5,700만 근데 원이라고. 샌드위치 30몇 개로 지금 지랄 떠는 거네. 예. 야, 씨발. 그거 얼마나 너무하다, 될까? 니들 진짜. 샌드위치 하나에 3,000원, 몰라. 6,000원, 7,000원짜리겠다래도 7,000원이라고 해도 30개면 21,000원이야. 아니, 무슨 22만 샌드위치가 원이야? 6천 얼마를 내 그리고. 이런 상황.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 후보를 보세요. 그냥 한 방에 95억 원의 특별활동비를 슉 해가지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이러면서 무슨 언론 자유 제일 많이 누려. 거짓을. 내가 말했지. 표현의 자유에 있어가지고 타인의 가할 자유까지 포함되지 않다. 그러면서도 뭐 언론 피해자 구제 법률 아니 언론중재법이 지네들 언론 자유를 네. 침해한다고 존나 열받네. 다시 진짜. 말하지만요, 이 법인카드는 있잖아요. 또 이게 공공기관에서 제가 법인카드를 써봤잖아요. 제가 감봉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 감봉 받았느냐? 밥값을 쓸 때 1인당 7,000원 내외에서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번 1인당으로 따졌을 때 1,200원씩 오버했다. 그래서 그거를 1,200원씩 오버한 것 때문에 감봉을 받았어요. 왜? 우리 대표가 나를 쉴드치지 않고 그 일이 왜 있었는지 다 알잖아요. 특별한 그런 일이 있고 야식밖에 먹을 수 없는 시간이어서 그때는 야식을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1인당 금액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그렇게 올렸어. 그러면 잘못 올렸으니까 영수증을 갖다가 다시 처리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거를 대표를 공격해야 되니까 대표의 신복인 저를 감봉을 주는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나중에. 그거를 다 대조해가지고 잘못 쓴 거면. 그런데 그거를 지금 물고 늘어지면서 이재명이 하는 짓이 그렇지, 찌빠들은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세금을 갖고 1,000억 원 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이 작자들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뉴스들이 이틀 동안 도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도배를 시키고 있다. 참혹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각자 준비한 내용들은 마무리가 됐고요. 네, 저 잠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조금 있는데. 발언하시죠. 네, 사실은 오늘
바로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속보가 떴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첫 사례가 나오는지 지금 많은 이슈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네. 노동자를 앞세운 정의당 심상정은 중대처벌법률안을 보완을 할 것을 지금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네. 그런데 왜 예를 들어서 건설 쪽 관련해가지고 노동자들을 위한 양생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청에서 깃발을 꽂으면서 밑에 노동자들을 보호한다고 해요. 그나마 네. 이러한 현대산업과 심상정의 재벌 그런 정치 합작 카르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입닥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노동자를 앞세우는 만큼 중대처벌법률안 보완을 위해서 정말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정의당 지금 그것을 바로 채택해서 행동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가 나갈 때는 속보가 아니게 되겠지만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웃으면서 끝내자고 오늘 토론에서 모두의 부동산 갖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네네. 안철수가 윤석열한테 묻습니다. 주택 청약 가점 만점이 몇 점일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당당하게 윤석열이 40점 만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84점 만점입니다. 개망신 당했고요. 예. 그리고 미치겠다. 커트라인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그럼 몇 점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만점이 돼야지 않을 이렇게 말을 흐릴 때 65점이다. 이렇게 정정을 안철수가 해줬습니다. 대박. 자, 이런 사람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고 넌센스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비웃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의 토론 실력은 그게 단지 언변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향한 뜨거운 소통과 애정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내일이면 조금 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앞섰길 바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